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굳어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남편 외도와 이혼을 겪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남편이 바람나서 집 나가고 뭐하고 한 게 33살 때였고요. 저희 애들이 7살, 5살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리고 33살 생각해보면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쁜 나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미 애가 둘이고 했지만 결혼을 일찍 해서 사회생활도 되게 짧게 했었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만 봤어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흑화됐다고 해야 되나? 성숙했다고 해야 되나? 여우가 됐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나 말고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종시도라는 말도 있듯이 결혼 전에는 부모님 말 잘 따르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말을 잘 따르고 남편 죽으면 아들 말 따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결혼을 한 이상 남편이랑 맨날 싸우면서 지낼 수 없으니까 의견 대립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남편한테 맞춰주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맞춰주게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면서 살았다. 이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첫째를 낳고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한 셈이죠. 그런데 둘째 임신할 때쯤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별로 직장 생활에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나가서 많이 벌어올 테니까 그냥 집에서 애 키워라.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이러면서 막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관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 관두고 싶지 않다 이랬더니 너는 배가 불렀다. 내가 너를 힘들게 일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너를 먹여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러냐.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나도 애에 대한 욕심이 더 컸지 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직장 관두고 나서 정확하게 한 3, 4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서 네가 집에서 한 게 뭐 있냐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걸 괜히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나는 이 인간이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줄 알았지. 그리고 애들 아빠니까 애들과 나를 울타리 같은 거잖아요. 가장은. 그래서 울타리 노릇을 평생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변심을 해서 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너무 남자를 믿었구나. 이런 생각에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슬픈 일인데요. 제가 이제 남편 바람이랑 이런 걸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다 나 같지가 않구나.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 같이 남편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정말 제3자, 부동산 아줌마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내 마음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믿었던 배우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편이 바람 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선의로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간자를 접해보고 남편이 돌변한 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양심 없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죄책감이 없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막 느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새끼는 오직 내가 키운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바람나기 전에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도 아이들을 사랑하겠지. 우리는 부모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바람이 나고 보니까 애고 뭐고 안 보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애들한테까지 그러냐고. 어떻게 애들 먹고 살 돈도 안 주고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이런 게 이게 일반적인 그 부모의 행동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 정말 바람난 사람들은 처자식 뭐 자식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나서도 아주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혼했으니까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니까 아이들한테는 뭐 이런저런 거를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나서 이혼한 배우자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할 때 정한 그 양육비만 따박따박 입금을 하고 한 달에 2번 면접기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얼굴 본 거 그것만으로 자기가 아빠 노릇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막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애들도 그냥 내가 좋아서 낳은 거고 내가 좋아서 키우는 거고 내 몸을 갈아넣든 돈을 갈아넣든 내가 키우는 거지 이 전 배우자에게는 정말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그냥 이 전 남편은 정자기증자다 생물학적 아버지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대를 아예 끊어버려야지 이 전 배우자에게 부모 노릇을 요구하고 기대를 해서는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번 돈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바람나기 전에는 남편이 벌어온 돈은 다 뭐 나랑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먹고 살 돈이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친정돈을 끌어다가 남편 사업을 도와주고 내 명의를 빌려서 남편을 뭐 사업을 하게 해주고 뭐 대출도 받아주고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진짜 딱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이 사람이 딱 등 돌리고 나보니까 내 손에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직장생활 하게끔 내조도 하고 지 새끼들 잘 키우고 이런 공은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벌었는데 내 돈이지. 내가 번 돈으로 집 샀는데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내 집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번 돈만 내 돈이구나. 이 배우자가 바깥에서 벌어온 돈의 절반은 내 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죠. 5번째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는 막 이혼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고 다 나에 대해서 수근덕거릴 것 같고 애들도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문제아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저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도 다음에 만나면 잊어버렸어. 막 남편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애를 뭐 혼자 키우든 둘이 키우든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혼맘이 됐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우는 집도 있고 아빠 혼자 키우는 집도 있고 뭐 그런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전혀 위축될 필요도 없고 아이들도 그냥 내가 당당하게 정성스럽게 키우면 아이들이 잘 크는 거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다든가 뭐 편견으로 부당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더라. 그러니까 직장이나 뭐 친구들 모임에서나 내가 용기를 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나 이혼했어. 뭐 묻지 마. 그렇게 됐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혼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누가 뭐 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흉을 보고 흠을 잡고 생각보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런 게 두려워서 이혼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지금 한 7, 8년? 8년 정도 됐나? 그래서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 아무것도 모르던 천치 같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야가졌구나. 내 것도 챙길 수가 있고 또 욕심도 낼 수 있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맨날 울고 막 믿지도 않는 신한테 막 기도를 하고 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일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전 남편이랑 같이 살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아마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못하게 했을 거고요.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도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나 이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서 제가 평생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 그늘에서. 그런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니까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만약에 전 남편이랑 살았으면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막 행복하게 대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이랑 싸우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이 마음에 영향이 가고 이렇게 키웠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이혼을 하고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냥 행복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해서 참 다행이다. 나에게는 그게 오히려 행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이혼해서 더 좋다, 이혼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분노가 다 없어지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와는 별개로 그때 그 당시에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도 애들한테 저렇게 하지? 정말 너무한다. 인간이 왜 저러지? 막 이런 거는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용서가 100%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배우자가 외도하고 당장 막 총탄이 날아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혼을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결정은 내가 정말 바닥을 쳐보고 온갖 지랄 다 떨어보고 막 마음의 상처도 입어보고 울고불고도 해보고 막 머리채도 잡아보고 온갖 거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게 내가 절대 이혼 못해 이혼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놔지더라고요. 그냥 이혼을 하나보다 해야겠다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이혼을 하면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제 사연도 많고 칼럼도 많거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